안녕하세요. 웹페이지의 뼈대를 이루는 언어, 바로 HTML이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 HTML의 핵심 태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싶은 HTML 필수 태그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TML은 뭐랄까, 웹 개발의 정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웹사이트의 그 구조를 딱 잡아주는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태그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웹페이지 뒤에 숨어 있는 설계도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네, 오늘 그 필수 요소들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아마 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감 잡으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HTML 문서는 기본적인 어떤 틀, 구조가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의 설계도처럼요. 일단 문서 제일 위에는 doctype HTML 이 선언이 와야 해요. 이게 이 문서는 HTML5 표준으로 만든 겁니다 하고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약속 같은 거예요. 태그는 아니지만 필수 정보죠. 아, 일종의 약속이군요. 그 다음엔 전체를 감싸는 HTML 태그가 있고 그 안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헤드랑 바디어. 맞습니다. 헤드 안에는 이제 웹페이지 자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브라우저 탭에 보이는 페이지 제목, 타이틀 태그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특히 한글 표시하려면 꼭 필요한 메타 찰셋 UTF-8 이거요. 이런 건 화면에 직접 보이진 않죠? 아, 메타 찰셋 UTF-8. 이거 없으면 막 글자 깨지고 그러잖아요. 네, 중요하죠. 여기서 철셋 같은 걸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태그에 부가적인 정보, 어떤 설정을 제공하는 역할이죠. 헤드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CSS 파일 연결 정보나 검색 엔진을 위한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실제로 보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텍스트, 이미지, 버튼 이런 것들은 전부 바디 태그 안에 작성됩니다. 여기가 진짜 본문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내용물, 바디 안에 들어가는 핵심 태그들을 좀 볼까요? 먼저 글의 제목, H1부터 H6까지. 이거 많이 쓰죠? 네, 아주 중요하죠. 제목 태그. 숫자가 작을수록 글자도 크고 의미상으로도 더 중요한 제목을 나타내요. H1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일반적인 글 내용은 P 태그로 단락을 나누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엔터 키만 쳐서는 줄 바꿈이 안 되거든요, HTML에서는. 그래서 명시적으로 줄을 바꾸고 싶을 때는 BR 태그를 사용해야 하고요. 아, BR 태그. 이거 닫는 태그 없지 않나요? 네, 맞아요. BR이나 이미지 태그처럼 내용 없이 기능만 하는 태그들을 빈 태그, empty 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록 만들 때는 또 UL이랑 OL 쓰잖아요. 순서 없는 목록, 순서 있는 목록. 그렇죠. UL은 순서 없는 목록, 앞에 점 같은 거 붙는 거고요. OL은 순서 있는 목록, 1, 2, 3 이렇게 번호가 붙죠. 각 항목은 둘 다 li 태그로 표시하고요. 메뉴 만들 때 정말 많이 쓰이죠. 그리고 웹의 핵심, 링크,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A 태그죠. 네, A 태그에 href라는 속성을 써서 거기에 이제 연결할 주소를 넣어주면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href, 타겟, 블랭크 이렇게 하면 새 탭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이미지는 img 태그인데 src 속성에 이미지 파일 경로 넣고 alt 속성, 이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오, 맞아요. 얼트 속성,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지 경로가 잘못되거나 해서 이미지가 안 보일 때 대신 나올 글자를 지정하는 건데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스크린 리더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분들께 그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웹 접근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해요. 어하, 단순히 대체 텍스트가 아니라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꼭 의미 있는 내용을 넣어줘야겠군요. 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좀 구조화하는 태그들을 볼까요? 예전에는 모든 div 태그로 막 묶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div 정말 많이 썼죠. 디비전의 약자인데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영역을 나누거나 그룹으로 묶어서 스타일을 적용할 때 쓰는 범용 컨테이너예요. 근데 HTML5로 넘어오면서 시멘틱 태그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태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죠. 시멘틱 태그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상단 영역, 로고나 제목 같은 거 들어가는 부분은 헤더, 메뉴 같은 내비게이션은 nav, 페이지의 핵심 주요 내용은 메인, 그리고 하단 정보, 저작권 같은 건 footer, 이런 식이에요. 와, header, nav, main, footer.
그냥 DV로 아이디 붙여서 쓰는 것보다 훨씬 코드가 머름해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코드 가독성도 엄청 좋아지고요. 검색 엔진이 페이지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웹 접근성에도 훨씬 유리해요. 오호, 그럼 이제는 가능하면 시멘틱 태그를 쓰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구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자와 뭔가 주고받는 기능? 예를 들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검색 같은 거 할 때 쓰는 폼 관련 태그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야 할 때 쓰는 게 바로 폼이죠. 전체를 폼 태그로 감싸고요. 그 안에 다양한 입력 요소들을 넣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인풋 태그인데요. 이게 타입 속성에 따라서 모습이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요. 아, 맞아요. 타입 이꼴 텍스트 하면 그냥 텍스트 입력창이고 타입 이꼴 패스워드 하면 비밀번호 입력창. 또 뭐 있죠? 네, 체크박스는 타입 이꼴 체크박스. 여러 개 중 하나만 고르는 라디오 버튼은 타입 이꼴 레디오. 그리고 폼에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보낼 때 누르는 버튼은 보통 타입 이꼴 서브밋. 이걸 많이 쓰죠. 아, 그리고 버튼 태그도 버튼 만들 때 자주 쓰이고요. 와, 진짜 인풋 태그 하나가 열이라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입력창 앞에 이게 무슨 입력창인지 설명해주는 레이블 태그를 같이 써주는 게 사용자 편의성이나 접근성 면에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HTML 태그부터 시작해서 헤드, 바디, 각종 컨텐츠 태그, 시멘틱 태그, 그리고 폼까지. 와, HTML의 진짜 알짜배기 태그들은 다 훑어본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태그들이 정말 웹페이지 구조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이것들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웹문서를 보거나 아주 간단한 페이지를 직접 만들 때 훨씬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설명 들으면서 머릿속에 웹페이지 구조가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웹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웹페이지를 보실 때 그냥 보이는 화면만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은 어떤 HTML 태그로 만들어졌을까 하고 그 뒤에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웹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